감탄사를 막 넣어가면서 보고 있어. 자, 우선 수열의 극한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사실 말했듯이 이 교육과정이 꼬였어. 여러분 교육과정이 말했잖아. 원래 수열의 극한을 먼저 해요. 함수의 극한하기 전에. 근데 요번은 미적분하면서 수열의 극한을 이쪽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약간 함수의 극한 수투 자체가 분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쪼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 파트가 원래는 당연히 그 극한 배울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 파트고 함수의 극한 전에 했었어야 되는 파트인데 이걸 딱 잘라서 미적 앞부분으로 옮겨놨어. 근데 뭐 내가 볼 때는 미적보다는 수투에 놔두는 게 더 의미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뭐 딴 건 안 할 거야. 우리가 수열이라는 거 배웠죠 이번에. 언제 배웠냐면 수월할 때 수열을 배웠습니다. 수열이 뭐죠? 일정한 규칙이 있는 숫자들을 쭉 일렬로 나열해 놓은 걸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규칙에 대한 거는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말로 표현될 수도 있고 뭐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림적인 뭐 규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을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극한을 취한다는데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취할 때는 x가 a로 간다도 있었어. 맞지? 그럼 이게 우극한이 있었고 좌극한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수열은 어때요? 수열은 내가 이게 뭐 a3으로 간다 해서 3 플러스로 가고 3 마이너스로 가고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딱 3일 때만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n을 n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함수로 쳤을 때는 원래는 자 y는 x 이거 비교를 해보자고. 함수의 극한으로 보면 y는 x분의 1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요렇게 되내고 얘는 어떤 애야? 얘는 일단 n이 자연수라고 치고 왜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아니잖아. 맞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쪽 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두 번째 1일 때 얼마야?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다고 쳤는데 그래프로 나오는 게 아니지. 실제로 어떻게 나와요? 1일 점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1일 때 1 찍고 2일 때 2분의 1 찍고 3일 때 3분의 1 찍고 4일 때 4분의 1 찍고 이렇게 점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2일 때 2분의 1 전후로 우극한 좌극한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 왜? 딱 2,2분의 1도 있지만 여기 근처에도 점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이 있었어. 근데 얘는 어때? 2일 때 그 순간만 있지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점을 찍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수열의 극한은 결국 리미트로 n을 어디로 보내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한대로 보내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함수의 극한의 매우 작은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극한 자체는 n을 어디로 보내는 것밖에 없다? 무한대로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잖아. 이 함수 극한에서 안다고.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게 말한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다? 0이다를 풀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배웠으니까. 맞죠? 이거 뭐 0 플러스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되죠? 0이라고 쓰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수렴이고. 자, 근데 짜증나는 게 있어. 항상 이 수열의 극한에 들어와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파트는 뭘까요? 뭐냐면 진동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생긴 거냐면 함수의 극한을 할 때 이 진동 파트가 없어요. 왜냐면 함수의 극한을 할 때는 정의역이 실수야. 그렇다 보니까 음수에 대한 거듭제곱 꼴이 없어.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함수 할 때 밑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봐봐.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이런 그래프를 못 그렸다고. 왜? x의 범위가 실수였기 때문에. 그때 배울 때 지수함수 처음에 배울 때 그 얘기를 하잖아. 자, 지수함수를 할 때 이 밑에 조건이 0보다 크고 1보다 아니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뭐 이런 거 배워요. 맞죠? 그때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게 언제부터였죠? 정의역의 범위가 자연수일 때는 음수가 있어도 됐어. 정수로 갔을 때도 음수가 있어도 됐어.
맞지? 그때 뭘로 갔을 때 문제가 생겼던 거지? 유리수죠. 왜? 유리수가 되면 짝수 홀수의 개념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유리수 때부터 밑이 0보다 작은 걸 못 쓰게 됐단 말이야. 자, 근데 수열은 지금 n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가 자연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수 함수 꼴일 때 이 n이 홀짝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맞죠? 홀수 짝수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진동하는, 그러니까 이 밑에 이 밑을 음수로 쓰는 게 가능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은 건데, 자, y는 마이너스 어떤 걸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분의 1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걸 만들었어. y라고 쓰지 말고 an이라고 써야지. 자, a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만들었어. 자, 그럼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야. 2 넣으면은 2분의 1. 3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4 넣으면은 4분의 1.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음량이 왔다 갔다 하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한다라고 해요. 근데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수렴을 해, 안 해?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요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되면 어디로 딱 값이 가, 안 가? 안 가. 그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n이 짝수일 때 1로 가고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1로 간다는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n일 때는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로 가는 것도 아니고 1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를 모두 다 발산한다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발산한다라고 부르는데 특히 뭐라고 부른다? 진동한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진동 케이스가 그 합당형 문제, 기음, 니은, 디귿 물어보는 다음 중 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 함정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이 교육과정의 문제라니까. 함수의 그 연속이랑 극한을 먼저 해놓고 나니까 이 수열의 극한을 계속 함수의 극한처럼 생각해서 풀려고 해. 그렇다 보니까 저 진동하는 케이스를 계속 빼먹어. 그러니까 진동을 안 하면 맞거든, 이 명제가. 근데 진동하는 게 발레인 예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눈치를 잘 못 채. 계속 뭔가 연속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명제가 맞거든. 계속 함수에서의 극한으로 착각을 해요. 연속 함수에서 극한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속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진동하는 케이스가 발레가 될 수 있다. 이거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면 진동하는 걸로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거의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렴 발산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 뭐가 있다? 진동이라는 거 생겼다. 여기다가 밑줄 긋고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8페이지에 1-1에 괄호 2에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진동이라고. 저게 중요하다고. 진동이 중요하다고. 다른 건 괜찮아. 진동이 중요해요. 딴 거야 뭐.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잘해요. 이거는 여기는 못할 수가 없는 게 함수에 비하면 원래 쉽거든. 우리 무한대라는 거 계산 뒤통수차게 잘하거든 사실. 물론 몇 가지 좀 얘기해 줄 게 있긴 있어요. 자, 어떤 얘기들이 필요하냐면 이제 다항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얘기해 줘야 될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포인트만 좀 찝어볼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진동이라는 개념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비교를 할 건데 어느 놈이 힘이 센지를 좀 봐야 되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얘기야. 보세요. 자, 그래프를 그렸어. 여기서 y는 x가 있고 y는 2의 x제곱이 있고 y는 로그 2의 x가 있어. 자, 셋 다 x가 무한대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한대로 가죠. 근데 누가 힘이 더 세요? 지수 하수. 그치? 순서를 봐야 돼. 힘이 보면 우리가 이런 거야.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랑 로그함수가 있어. 셋 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x 자리에 n을 넣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야, 맞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힘이 있단 말이야. 다 무한대로 가. 근데 우리가 어차피 무한대 계산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맨날 했잖아. 다항함수 할 때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했잖아. 맞아, 아니야? 지금 딴 게 없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0분의 0꼴 계산이 없단 말이야. 함수의 극한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나중에 미분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0분의 0꼴 계산 잘하는 게 중요했어. 그죠? 예. 자, 우리 도함수 정의 때문이라도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데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하다 보니까 0분의 0꼴 계산이 되게 중요했어요. 수투를 할 때는. 맞죠? 근데 당장 그냥 지금 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생각해봐. 숫자분의 숫자면 그냥 계산하면 끝이야. 맞아, 아니야? 근데 숫자로 가는 극한 자체를 안 풀잖아. 네. 그러니까 n이 뭐 3으로 갈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럼 n은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만 할 거거든. 그럼 거기에 착안을 했을 때는 어느 무한대가 센지가 되게 중요해. 맞아, 아니야? 걔만 쳐다보면 되잖아.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다 지우면 되니까. 배웠죠,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 할 때는 차수가 같으면 같은 무한대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함수가 지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같은 것들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쓸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힘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요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지수 쪽이 다항함수보다 훨씬 세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다항함수가 로그함수보다 훨씬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얘기가 있지. 무슨 말이냐? 3의 n제곱과 2의 n제곱이 있고 4의 n제곱이 있어. 누가 셀까? 황훈이 왼쪽에 있는 애가 세지. 이렇게 누가 봐도 그래프 그려보면 알잖아. 맞죠? 그리고 다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그게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여기 녹아있는 내용인 거야. 당연히 세제곱, 제곱, 뭐 4제곱, 세제곱, 제곱이 있어. 누가 힘이 세? 4제곱이요. 차수가 높은 애가 힘이 센 거야. 그 나머지는 날릴 수 있다고. 맞습니까? 그리고 로그는 어때? 로그는 잘 봐. 4가 있고 로그 3의 n이 있고 로그 2의 n이 있어. 누가 센 거지? 예. 오른쪽이 센 거지. 그래프가 이제 n이 클수록 우리 달라붙어서 덜 커지잖아. 맞지? 그래서 요렇게 된다. 뭐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좋다고요. 이걸 알아야 내가 뭘 풀 수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봐봐. 내가 AN이라는 수열이 n의 4제곱 더하기 3의 n의 세제곱 있고 여기 2의 n제곱이 있어. 이래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얼마인지 풀라고 하면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는. 얼마야? 무한대 거예요. 왜? 위에 무한대가 밑에 무한대보다 세니까. 그 얘기야 그냥.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풀 거 아니야. 맞지? 뭐 예를 들어 잘 봐봐. an이 3의 n제곱에 2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야? 쉽게 생각, 우리가 이거를 해설대로 풀면 원래 뭐라고 하냐면 분모의 제일 무한대 센 놈으로 분모 분자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4의 n제곱으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0이다. 이렇게 풀지만 이렇게 안 풀더라도 딱 보자마자 보여야 돼. 누가 더 세? 아래쪽 무한대가 더 세니까 답이 얼마다? 무한대분의 1과 같은 상태라서 0이 된다라고 알아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극한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무한대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느 무한대가 힘이 센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요거 배울 때. 딴 거보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거 말고는 다 되게 했던 얘기 또 합니다. 한번 두 번째 내용 볼래요? 8페이지 보시면 1-2에서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뭐겠어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랑 같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예요? 자, 리미트 쪼개기가 수렴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수렴할 때 리미트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수렴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쪼개는 게 가능한데 단 어떤 경우 제외하고 분모가
0 되는 경우는 제외지. 암기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9페이지 내용 받고 그 다음에 1-3번 10페이지 내용도 아까 설명했던 거야.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항함수면 어떻게 하면 돼? 차수 보고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기본 룰은 이거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모에서 무한대가 제일 어떤 애? 센 애로 분모 문제를 나누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건 할 줄 알 거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잘 할 겁니다. 그 다음 4번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건 뭐예요?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거 뭐였어? 극한 취하면 부등호 밑에 등호가 붙는다 그 얘기였지. 네. 그 얘기였잖아. 뭐 딴 거 얘기하려고 그래. 그 얘기였잖아. 그치? 맞아요. 부등호 방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근데 밑에 등호가 생겨.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왜? 샌드위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였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함수의 극한할 때 이미 했던 얘기라 다시 설명하면 입만 아프니까 넘어간다고. 읽어보면 돼.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고. 자, 이제 3번. 추가된 내용 요거. 자, 그 다음 말한 것처럼 등비수열이 특히 좀 튀어요. 혹시. 등비수열에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 자, 등비수열 일반항 뭐죠? 아래. 등비수열 일반항 A 아래. A 아래 n-1제곱이잖아. 그래요. 맞지? 자, 그렇다 보니까 A가 일단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A가 0이 아니라고 치면 R의 범위에 따라 수렴 발산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 R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자, R이 양수면 A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 아무튼 발산할 거고 풀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R이 음수면 진동할 거고 맞아 아니야?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뭐한다? 발산이지. 그리고 R이 1이면 수렴이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진동이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다시 수렴하겠죠. 곱하면 곱할수록 어디에 가까워져? 0. 0에 가까워지니까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해서 점점 작아지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서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될 때? 1 기준으로. 근데 차이가 있긴 해. 난 따로 외우는 거 좋아해. R이 1일 때 어디에 수렴한다고? A. A에 수렴하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어디 수렴한다고? 0에 수렴한다고. 그래서 수렴하게 하는 공비의 범위 자체야 당연히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라고 외우지만 사실은 이렇게 외워주길 바라는 거야. 쪼개서 외우길 바란다고. 다른 개념이니까. 맞죠?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내용이 끝이 나요. 개념은 이게 다였어. 왜냐면 원체 함수의 극한이랑 겹쳐서 그래. 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가볍게 오늘 시작이니까 가볍게 자, 원래는 A단계 안 풀라고 시키라면 A단계 풀어보자. 오. 자, A단계 01-1, 02-2, 02-3 뭐 이렇게 해서 5까지 있는데 가볍게 풀어보세요. 일단 A단계 풀어보고 별 문제 없으면 이제 B 하나하나 유형별로 설명할게요. 있는